지금 못 자면 내일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어쩌지? 그리고 지금 자도 4시간밖에 못 자네. 차라리 술이라도 한 잔해서 술 기운이라도 잡을까? 방금 잠들려고 했는데 핸드폰 소리에 그리고 윗집 물소리에 완전 깼네. 망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짜증도 나고 막 화도 나잖아요. 그리고 잠이 잘 올까 하는 마음에 우유도 데워 마셔보고요. 유튜브에서 잠 오는 ASMR 검색해서 들어봐도 소용도 없잖아요. 이렇게 밤을 지새고 나면 다음날에 완전 피곤하면 잠이 잘 올까 싶어서 낮에 몸을 분명히 혹사시켰는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신과라도 방문해서 수면제라도 처방받아 봐야 되나? 이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간단하게 이 모습을 요약해 보자면 수면에 대한 강박과 불면에 대한 공포거든요. 하지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보시면 수면제 없이도 얼마든지 꿀잠 잘 수 있으실 겁니다. 과학적 원리와 논문적 근거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동준 원장입니다. 정신과에서 처방받는 수면제는 분명히 효과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내성이 발생하고 더 큰 문제는 약이 없으면 약을 먹기 전보다도 더 못 자는 의존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에서 수면제는 최후의 보조 수단이어야 되고 당장 달려들 건 아닙니다. 실제로 국제수면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비약물적 치료를 우선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수면제는 분명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는 것은 치료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3가지를 해보시기도 전에 수면제부터 드시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수면제를 처방받기 전에 해야 하는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사람들은 자는 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잘 자지? 이걸 고민하는데요. 이걸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잘 자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잘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24시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침에 우리의 신경계가 깨어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비각성 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즉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계적으로 보았을 때는 각성 상태가 아니라 비각성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잘 잤다 라고 말하는 상태는 비각성이 완전하게 충분히 깊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각성의 이 기간이 충분하게 확보되어질 때 우리가 잘 잤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은 수면과 각성, 이게 리듬을 이루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충분히 깊고 충분히 긴 비각성 상태를 얻기 위해서는 아침에 잘 각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2가지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시간인데요. 되도록이면 7시나 그 이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2번째는 완전한 각성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래야 이 산이 높아지고 반대로 밤에는 이렇게 완전하게 비각성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완전하게 각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빗자극이 중요하고요. 2번째는 뭐라도 씹어서 먹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3번째는 장소의 이동이 필요한 거죠.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실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7시에 일어나서 커튼을 걷으시고요. 가볍게 아침 먹고 10분이라도 산책을 하시면 끝입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저녁 시간에 확실하게 비각성 상태에 들어가기 위한 각성은 준비가 끝이고요. 2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수면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번이랑은 완전 반대거든요. 1번은 아까 내용이 뭐였어요? 아침에는 제대로 각성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말씀드릴 것은 오후에는 각성이 되지 않도록 각성을 시키는 것을 제거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커피는 그냥 오후부터는 아예 드시지 마세요. 오전에 구입한 커피에 물을 타서 오후까지 드시지도 마시고요.
디카페인 커피라도 오후 1시부터는 드시지 마세요. 두 번째는 빛 자극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오후 8시부터는 실내 조명을 어둡게 유지한 상태에서 생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내 조명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핸드폰입니다. 이 핸드폰은 오후 10시부터는 그 사용량을 확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장소가 중요한데요. 식탁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게 침대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술인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불면증 환자분들에게 술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원장님, 그나마 알딸딸한 기운에 자면 꿀잠 자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잠이 안 와서 술 마셔본 분들은 아시죠? 일단 잠에 드는 것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처음 몇 번 시도했을 때는 술 먹고 잠들어 보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꿀잠 잔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잠에는 잘 들더라도 수면의 질은 굉장히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푹 잔 것 같은데도 그 다음날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시간이 조금씩 흐를 때마다 똑같은 술의 양을 먹어서는 잠이 잘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제처럼 술을 안 먹으면 아예 잠을 못 자는 사태도 생깁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면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낮잠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대로 자는 낮잠은 오히려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밤잠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자버리는 낮잠은 밤잠을 아주 불안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아무리 졸리더라도 오후 2시부터는 낮잠을 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오후 2시 이전에 30분 이내라면 가볍게 낮잠을 자는 것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꿀잠을 위한 세 번째, 바로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불면증에 있어서 인지행동 치료가 뭐냐면요. 나 오늘 못 자면 안 되는데? 내일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완전 망했다. 이런 생각 대신에 어차피 뭐 그동안 못 잤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내일 또 자게 되겠지. 그냥 날 새도 어차피 침대에서 뒤척거리는 건 똑같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은 제가 간단하게 경험담으로 들려드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정신과에서 굉장하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효과도 엄청 좋고요. 왜냐하면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불면에 대한 공포가 오히려 잠을 더 밀어냅니다. 따라서 당연히 잠을 잘 자면 좋겠죠. 하지만 하루 이틀 정도 못 자도 그냥 난 괜찮아 라는 마음을 갖는 게 훨씬 더 잠이 잘 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잘 자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충 1, 2주 해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를 일주일이 아니라 딱 4주만 한번 해보세요. 네? 4주나요?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여러분, 불면증이 단순히 잠 못 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흔드는 게 바로 불면증이잖아요. 4주 정도는 얼마든지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제대로 각성하기, 오후에는 각성 요인들을 차단하기, 세 번째는 인지 교정. 솔직히 이거 세 개가 잠 못 자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이면 반드시 불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 김동중 원장이었습니다. 안녕.